밤에 낮힌 바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바람에 맞으면 안 됩니다. 바람은 운을 말하고 항해를 하는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배를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자 표피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 이 책에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를 꼽으라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이 뭐냐면 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허영심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치, 있는 척, 아는 척 이런 것들이 허영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릅니다. 쇼펜하우는 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니체는 좀 변한다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후회에 대한 거, 우리는 이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을 너무 후회하다 보면 그 현재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악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후회했던 일들이 좀 이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체 버전은 좀 다릅니다. 니체는 이제 실러노스라고 하는 진에게 물어봅니다. 최선의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인데, 자, 이것을 이제 그리스인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아폴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게 되면 낮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폴론적인 겁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아폴론적인 것이라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술도 먹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인간이 그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폴론적인 것을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이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성으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이성을 잠재우고 저녁에 사람들에게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울함에 대한 겁니다. 우울증과 반대는 명랑한 성격인데, 자, 명랑한 성격은 타고난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우리가 여러분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자리 잡고 월급 받고 할 때 그런 좋은 날만 웃게 되면 그 일생에 웃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명랑한 성격은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가 말할 때는 명랑한 사람도 성격이고 우울한 사람도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울하게 보는 것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이라 하더라도 웃으면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웃고 지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과민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그 타고난 기질들이 예민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천재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침울한 사람들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울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된다고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를 비관적으로 본다 해서 그게 뭐 나쁜 성격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항상 최악을 준비하는 이러한 마인드가 이제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니체가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과거에 공부를 좀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니체가 하는 말이 과거에 뭐뭐 했다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부담이냐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니체 버전은 간단합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공부를 안 했던 것은 내가 놀고 싶었기 때문에 놀았다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빠지다 보면 바뀌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돌릴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원했다. 자, 인정 욕구는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허영심이 등장합니다. 근데 명예와 명성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명예는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 되잖아요. 원장님이 되면 명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공무원이 되게 되면 이제 다 인정을 받습니다. 명성은 다릅니다. 명성은 소위 스타라 해가지고 극소수만이 얻는데, 쇼펜하우 볼 때는 둘 다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의 생각. 근데 문제는 남들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 벌려고 해도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쇼펜하우 이야기입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라고 보는데, 남의 생각은 남의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인데 남의 생각이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나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자, 쇼펜하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의 생각은 남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끌려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인간이 명예와 명성을 좋아하냐?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안감을 느끼는 절반은
이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강의 주제가 삶의 나침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명성을 바라본다면 삶의 나침판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라 명성을 얻게 해주는 그 인간 자체의 가치라 보고 있습니다. 저게 영원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은 세대를 넘어서 그런 어떤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체 허영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데, 자, 허영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이 볼만하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허영심은 남들보다 좀 뛰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허영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잘 평가해 주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남과 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감정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움과 시기심에 대한 겁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부자라더라도 남이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질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들이 나보다 열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시기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하구나, 우울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든가 냉정하게 견뎌야되지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허세가 있고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그 허영심을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영심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허세를 부리게 되면 비판하기보다는 원래 사람들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투는 앞에서 말씀드린 허영심과 관계됩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길 바라는데, 그 과정에서 남들이 나보다 뛰어나게 되면 그 시기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견디는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는 통해서 질투심을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정에 대한 이야기. 좋은 친구의 기준은 무엇이냐 할 때 쇼펜하우에 따르면 함께 울어주는 친구라 합니다. 과잉 반응 안 좋은 거고, 그래 너 큰일 당해서 아니라 좀 진짜 놀란 듯한 이런 것이. 그러고 니체는 반대입니다. 니체는 이 운다는 게 이제 불행을 과시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동물들이잖아요. 뭐 뱀이라든가 개들도 서로 연민을 느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는 함께 울어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을 할 때 축하해주는 친구. 쇼펜하우와 니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지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지혜는 나중에 생깁니다. 항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하면 뭐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쇼펜하우에 따르면 일단은 항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운입니다. 그 인간의 영역이 있고 인간과의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운이라 한다면 그 운을 잡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자, 인간이 이 바다의 바람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명함입니다. 현명함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고통도 필요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둘 다 인생은 주사위 놀이라고 니체도 이야기하고 쇼펜하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는요, 운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우더라도 변수에 따라서 바뀌는데, 가령 뭐 바람이 분다든가 주사위가 부딪힌다든가 하게 되면 원하는 패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주사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던지면 되기 때문에 패가 안 좋으면 계속 던지면 돼요. 능력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사위 던지는 능력이 부족한가, 힘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운이 안 좋은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 이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혼동하게 되면 힘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 세상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분리를 할 필요가. 자, 그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인생이 안 된 거는 운이 안 좋았던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자, 니체도 같은 얘기입니다. 모이라랑 하는데, 자, 그리스인들은 이 고통의 원인을 불운이라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업이라든가 뭐 종교적으로 이제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원인이라 나의 죄가 아니라 어떤 운이 안 좋았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주사위 던질 때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쉽게 있는 방법은 운빨입니다. 운이 안 좋았다. 앞으로 계속 던져야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까라는 거 아니고 그냥 계속 던지다 보면 좋은 패가 나온답니다. 나이에 대해서 이제 70년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40년은 경험해야 되고 30년은 그것에 대한 주석이랍니다. 40년은 좀 몸으로 한번 겪어보고 30년은 그것에 대한 생각. 항해를 예를 들게 되면 왜 내가 항해를 하는데 이것이 좀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노력했는데 왜 잘 안 될까? 제일 좋은 건 그 바람을 바꾸는 게 좋은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를 한번 느끼게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아니라 약간만 털면 됩니다. 자, 청춘은 불행하고 노년은 행복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 나이가 들게 되면 대체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분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니체는 약간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니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볼 때 봄은 사춘기요, 여름은 장년기고, 쉬는 완성기다
그런 식으로 보는데 니체가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에게는 겨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럼대로도 우리 인생에서 죽을 정도의 고통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니체 얘기입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너무 규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쇼펜하우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가 너무 짧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수만 년을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바뀔 때 보고 있고 직접 글에 비판합니다. 자, 쇼펜하우는 너무 성격을 고정시켜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성격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성격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성격이라 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하는데 그걸 니체는 뱀의 껍질에 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허영과 어떤 허세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니체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은 뱀의 껍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벗기게 되면 그 바탕에 있는 본성이 이제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뱀의 허물을 벗어던져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본성에 더 씌워진 사이로부터 만들어진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성에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허영심인데 그걸 이제 벗어 던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벗어 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성. 자, 여기에서 이제 쇼펜하우가 말했던 삶의 어떤 나침반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이 나침반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그리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개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개성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걸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걸 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니체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니체는 대중과 다른 길을 가라고 합니다. 대중들은 평등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 말고 그리고 개성에는 1등과 꼴찌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1등이고 내가 100점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는 길이 수천 가지 있다는 것이 바로 니체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사회에 보게 되면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 일자리, 성공과 명예와 돈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수천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본능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건 니체 이야기인데 쇼펜하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항해를 할 때 본능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항해를 하고 싶다. 어디든지 가고 싶다.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내가 바람을 이길 수 없지만 지혜를 잘 활용해서 가게 되면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다 보면 새길도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실패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니체는 그런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자기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신의 과제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명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큰 고통을 겪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내용의 핵심인데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쇼펜하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공부를 잘 안 해서 속 썩이는 분이 있으세요? 갑자기 병원에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고통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만약 그 자녀분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들이 있는데 이것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면 가령 죽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 고통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배가 안 가는 겁니다. 절망한다 그래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등을 돌려야 될지 하는데 그 절망의 고통이 아주 클 때 비로소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이 있고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삶의 나침반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가야 되고 바깥에 바람에 맞으면 안 됩니다. 바람은 운을 말하고 나의 본성에 맞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해서 이끌어야 되고 항해를 하는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배를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